구양봉이 웃으며 황약사에게 말했다. 황영, 우리 화산에서 헤어진 뒤로 20년 만에 만나는 거지요? 우리 조카의 혼사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소. 내 앞으로 황영의 어떠한 분부라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황약사가 웃으며 답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그래, 서역에서 20년간 어떤 대단한 무공을 연마했는지 한번 보여주지 않겠소? 구양봉은 손에 구불구불한 검은색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무쇠로 만든 듯했다. 지팡이 머리 부분에는 흰 치아를 드러내며 흉악하게 웃고 있는 사람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뱀 2마리가 지팡이를 감은 채 쉬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구양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거에도 내 무공은 황영에게 훨씬 못 미쳤는데 그 후로도 20년을 허송세월했으니 지금은 더욱더 못 미칠 것이오. 이제 혼사를 맺고 한 가족이 되었으니 도화도에서 며칠 묵으며 황영에게 좀 배워가야겠소. 구양봉이 사람을 보내 조카의 혼담을 꺼냈을 때 황약사는 구양봉 정도면 사돈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양봉이 스스로를 낮추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니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황약사는 소매 속에서 옥퉁소를 꺼냈다.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내 한 곡조 불어보리다. 앉아서 천천히 들어보시오. 그러나 구양봉은 황약사가 벽해조생곡으로 자신의 무공을 시험해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으며 왼손을 들었다. 그러자 비단 초롱을 든 30여 명의 여자가 천천히 나와 땅에 엎드렸다. 이들은 제가 사람을 보내 각지에서 모은 처녀들이오. 모두 32명인데 작은 정성이나마 옛 친구께 드리고 싶소이다. 그러나 황약사는 사양했다. 나는 원래 이런 쪽으로는 흥미가 없소이다. 성인은 감사 하나 받지는 못하겠소. 그 말에 구양봉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가무와 함께 여흥을 즐기다 보면 세월도 가고 상처도 치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양봉이 손뼉을 3번 치니 8명의 여자가 악기를 꺼내 연주하고 나머지 24명은 아리따운 자태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악기들은 금이나 비파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소리와 가락도 참으로 기묘했다. 여자들이 요염하게 춤을 추기 시작하자 구양극과 뱀모는 사내들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점점 빨라지는 곡조에 맞춰 여자들의 춤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의 심박수도 따라서 빨라졌다. 무공이 상대적으로 낮은 뱀을 모는 사내들은 올라오는 욕정을 억지로 참아보려고 눈을 질끈 감았다. 황약사는 미소를 머금고 춤을 지켜보다가 옥퉁소를 입에 갖다 대고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온몸을 흔들며 춤을 추던 무희들의 걸음이 갑자기 엉켜버리고 말았다. 옥퉁소를 좀 더 불자 무희들은 아예 퉁소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구양봉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손뼉을 쳤다. 그러자 한 시녀가 쇠로 만든 쟁을 들고 왔다. 그걸 보고 황약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함께 연주를 해봅시다. 퉁소 소리가 멈추자 미친 듯한 춤사위가 잠시 가라앉았다. 구양봉이 외쳤다. 나와 황도주가 연주할 터이니 모두 귀를 틀어막아라. 그 말에 사람들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각자 옷깃을 찢어 귓구멍에 쑤셔 박더니 그것도 부족한지 머리를 겹겹이 싸맸다. 구양극마저도 솜으로 양 귓구멍을 틀어막았다. 황약사는 품속에서 명주 손수건을 꺼내 반으로 찢더니 황용의 귀를 막아주었다. 그러나 숨어있던 곽정은 호기심이 일어 구양봉의 쟁이 얼마나 대단한지 들어보기 위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황약사가 구양봉에게 말했다. 구양형의 뱀들은 귀를 가릴 수 없지 않소? 그러자 구양봉이 뱀모는 사내 중 우두머리에게 부하들을 데리고 피하라는 손짓을 했다. 그 자리를 빠져나가지 못해 안달하던 그들은 황급히 뱀들을 몰고 벙어리 하인의 안내를 받아 멀리 사라졌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자 구양봉이 널따란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고 운기를 다스리고는 오른손 5손가락을 놀려 쟁을 켜기 시작했다. 곽정은 음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지만 묘하게도 이 쟁의 음은 자신의 심장 박동에 맞춘 듯했다. 쟁소리가 빨라지면 심장도 빨리 뛰었다. 끝내는 가슴이 마구 뛰어 벅차오르며 숨까지 가빠졌다. 더 듣고 있다간 심장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곽정은 황급히 주저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진파 도가의 내공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자 심장 박동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얼마 후에는 쟁소리에도 격동하지 않게 되었다.
황약사의 퉁소 소리와 구양봉의 쟁소리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그때 갑자기 황약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팔귀의 방위를 그리고 걸으면서 퉁소를 불었다. 황용은 그것이 아버지가 평소 상승 내공을 수련할 때 쓰는 자세라는 것을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가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하며 구양봉 쪽을 보니 구양봉의 머리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며 쟁을 켜는 두 팔의 소매자락은 바람 소리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 역시도 물러서는 기색이 없었다. 숲속 가운데서 두 사람의 연주를 들으며 곽정은 이들의 음률이 무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약사의 음률은 부드러웠고 구양봉의 음률은 강했다. 바로 부드러움과 강함이 서로 섞여 요동치는 것이었다. 때로는 부드럽게 나아가 공세를 취하고 또 때로는 물러나 적을 기다리는 듯한 음의 흐름은 바로 무공 대결과 다를 바 없었다. 곽정은 눈을 감고 그들의 대결에 귀를 기울였다. 곽정은 황약사와 구양봉에 비해 내공이 한참 뒤떨어졌지만 주백통에게 공명권을 배운 덕분에 마음이 비어있으니 대결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모두 똑똑히 들리고 이해가 되었다. 바둑을 둘 때도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판세를 보듯이 지금 곽정은 냉철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두 고수의 무공 대결을 바라볼 수 있었다. 곽정은 이들의 음률을 들을 때마다 주백통이 외우게 했던 공명권의 구절이 생각났다. 곽정은 그것이 구음진경의 구결인지도 모른 채 주백통이 가르쳐준 구결이 이들의 음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이렇게 곽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상승 무공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공명권의 이치에 비추어 보면 저 두 사람의 공수 중에 빈틈이 있는 듯했다. 어떻게 저 두 사람보다 무공이 낮은 주백통이 가르쳐준 무공 구결이 저들의 무공보다 강하단 말인가? 정말 주백통의 무공이 저들을 뛰어넘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랬다면 어째서 주백통은 15년 동안 황약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곽정이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두 사람의 연주가 점차 급해지고 이제는 완전히 육탄전의 태세에 돌입했다. 이제 좀 더 겨루면 우열이 가려질 판이었다. 이때 갑자기 멀리서 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퉁소와 쟁소리가 동시에 뚝 멈췄다. 휘파람 소리가 점차 가까워졌다. 누군가 배를 타고 섬으로 다가오는 모양이었다. 구양봉이 손을 휘둘러 쟁을 울리자 비단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멀리서 들리던 휘파람 소리도 갑자기 높아졌다. 마치 구양봉과 한 합씩 주고받는 듯 했다. 잠시 후 황약사의 퉁소 소리도 이 대결에 끼어들었다. 퉁소 소리는 휘파람 소리에 맞서는 듯 하다가 또 쟁과도 부딪혔다. 세 가지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잦아들었다 하며 한데 엉켰다. 휘파람 소리는 바로 옆 수풀까지 다가왔다. 휘파람 소리는 맹수가 포효하는 듯했고 퉁소 소리는 맑고 쟁 소리는 스산했다. 모두 절묘한 솜씨를 뽐내며 휘파람 소리에 전혀 뒤지지 않았다. 곽정은 이 절묘한 싸움에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내뱉고 말았다. 정말 좋구나. 곽정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르고는 곧 아차 싶어 달아나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미 푸른 그림자가 스치는가 싶더니 어느새 황약사가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쟁소리, 퉁소소리, 휘파람 소리가 모두 멈췄다. 황약사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애송이, 나를 따라오너라. 곽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약사를 따라 대나무 정자로 들어섰다. 황용은 손수건으로 귀를 막고 있어 곽정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정자로 들어서는 곽정이 눈에 들어오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며 얼른 달려가 그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오빠 끝내 오셨군요. 황용은 기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으며 곽정의 품에 뛰어들고 말았다. 곽정도 팔을 들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구양극은 그러잖아도 곽정이 나타나 심기가 불편하던 터에 곽정을 대하는 황용의 모습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몸을 날려 앞으로 나서더니 곽정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 너도 왔느냐? 구양극은 스스로 자신의 무공이 곽정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무방비 상태의 곽정을 기습하는 셈이니 틀림없이 일격에 곽정을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곽정은 과거 유씨 사당에서 그와 맞붙었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곽정은 날아드는 주먹을 보고는 몸을 비틀어 피하며 왼손으로는 홍점 어륙을, 오른손으로는 항룡유해를 날렸다. 두 손이 각각 다른 항룡시 8장 중 한 초씩을 뿜어낸 것이다. 항룡시 8장은 그 자체가 천하에 둘도 없는 절기였다. 그런 절기를 하나도 막아내기 힘든 판에 곽정은 주백통에게 배운 쌍수호박을 이용해 동시에 두 가지 초식을 사용한 것이다. 결과야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구양극은 곽정의 왼손을 황급히 피했으나 곽정의 오른손은 피하지 못했다. 구양극은 곽정의 항룡유해를 맞고 그만 늑골이 부러져 버렸다. 그나마 구양극이 곽정의 장력이 가슴에 닿는 순간 이 공격을 정면으로 받는다면 내장이 파열될 것을 알고 힘의 방향에 따라 뒤로 물러섰기에 늑골을 다치는 선에서 끝난 것이다. 구양극은 곽정의 장력에 스스로 뒤로 물러서는 힘까지 더해져 그의 몸은 대나무 정자 위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비틀거리며 땅에 떨어졌다. 곽정 스스로도 자신의 무공이 이렇게 크게 진보한 것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황약사와 구양봉도 이런 공격은 본 적이 없는 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구양봉은 눈을 부릅뜨고 곽정을 노려보다 냅다 고함을 질렀다. 거지 영감, 아주 좋은 제자를 두셨소이다. 그 말을 듣고 황용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정자를 박차고 나가 홍칠공을 향해 달려갔다. 황용이 홍칠공에게 달려가면서 사부님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황약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홍칠공은 붉은 호로병을 등에 메고 오른손에는 죽봉을 짚은 채 왼손으로 황용의 손을 끌며 웃는 얼굴로 정자에 들어섰다. 황약사는 홍칠공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말을 몇 마디 주고받고는 딸을 돌아보았다. 용아, 칠공을 무어라 부른 것이냐?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칠공을 제 스승으로 모셨어요. 그 말을 듣고 황약사는 뛸 듯이 기뻐하며 홍칠공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홍칠공 역시 황약사에게 예를 표하며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생기자 자신감이 생긴 황용이 구양극을 가리키며 황약사에게 말했다. 아버지, 전에 저 사람이 날 괴롭혔어요. 홍칠공께서 아버지 얼굴을 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시는 아버지를 못 볼 뻔했다고요. 그러자 황약사가 황용을 나무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저렇게 점잖은 공자가 어찌 너를 괴롭혔겠느냐? 그러자 황용은 구양극에게 조왕부에서의 일을 다그쳐 물었다. 구양극은 늑골이 부러지고 황용의 금침까지 맞은 상태여서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죽으림을 다해 내공을 써버티고 있는 형편이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견딜만 했지만 몇 마디 말을 하고 나니 고통이 심해지며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구양극은 고통 때문에 황용의 질문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말문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황용의 질문 공세에 구양극이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리자 구양봉이 황약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황형, 저희 조카놈이 영예에게 마음을 빼앗겨 비둘기에 서신을 달아 중원에서 그 먼 백타산까지 보내지 않았겠소? 저더러 이 먼 도화도까지 와서 혼인을 주선해달라고 애원을 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쉬지도 않고 불원천리하고 달려왔소. 세상에 황형만한 분이 또 어디 있겠소? 황약사가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시오. 황약사는 구양봉쯤 되는 인물이 먼 길을 재촉해 친히 와준 것에 내심 만족하던 차였다. 구양봉이 홍칠공을 돌아보았다. 칠공, 우리 숙질은 도화도의 영예를 흠모하는 마음에 이곳까지 왔으만 칠공은 또 무슨 일이 있어 후배 일에 끼어드십니까? 듣자 하니 제 조카의 명이 길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칠공의 만천하 후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홍칠공이 황약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부탁드릴 일이 있소이다. 홍칠공은 의협심이 강하고 무공이 높을 뿐더러 천하 거지들의 우두머리인 개방의 방주였다. 그런 그가 이렇게 찾아와 부탁할 일이 있다 하니 황약사는 기분이 우쭐해졌다. 우리는 수십 년간 우정을 쌓아온 사이 아닙니까? 홍영 부탁이라면 제가 무엇인들 거절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성급히 승낙하실 일이 아니오.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이라면야 홍영께서 제게 부탁하시겠습니까? 황약사가 웃으며 답하자 홍칠공도 손뼉을 치며 응수했다. 역시 지기는 다르십니다. 그럼 승낙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홍칠공은 곽정과 황용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내 제자라오. 내 황영께 부탁해 혼인 허락을 받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황영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다니 참으로 기쁘오. 곽정과 황용은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구양봉과 구양극 그리고 황약사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잊었다. 구양봉이 나서서 홍칠공에게 말했다. 홍영 안 될 말씀이십니다. 황영의 따님은 이미 제 조카 녀석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제가 도화도에 온 것도 청혼의 예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홍칠공이 황약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 말이 사실이오? 그러자 황약사가 난처한 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홍영, 농담은 그만하시지요. 홍칠공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누가 농담을 한다고 그러시오? 딸 하나를 두 집에 시집 보내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소? 홍칠공의 말에 황약사는 난처해했고 구양봉은 이를 갈았다. 홍칠공의 성품을 잘 아는 구양봉은 지금 홍칠공이 하는 말을 듣고는 싸움을 피할 수 없으리라 직감했다. 황약사가 딸아이를 돌아보니 정이 뚝뚝 묻어나는 눈길로 곽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구양극과 나란히 서 있는 곽정을 쏘아보며 두 사람을 비교하니 어딜 봐도 구양극이 훨씬 뛰어나 보였다. 황약사는 결국 구양극에게 시집 보내리라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홍칠공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구양형 조카가 부상을 입은 듯하니 일단 치료하고 천천히 상의해봅시다. 그러자나도 구양봉은 내내 조카의 상처가 걱정되던 차였다. 그는 황약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른 조카를 불러 대나무 숲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구양봉은 조카 몸에서 금침을 뽑아주고 부러진 늑골을 이어주었다. 그런 후 다시 정자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황약사가 말했다. 홍영과 구양형께서 부족한 제 여식을 이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혼담을 꺼내시니 저로서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원래는 구양형 댁과 혼인을 맺으려 했지만 홍영의 말씀도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여 국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홍칠공이 어서 말해보라고 재촉했다. 비록 제 딸아이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아비된 자로서 좋은 짝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구양공자는 구양형의 조카이고 곽공자는 홍형의 제자이니 인품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선택을 하자니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세 가지 문제를 내어 두 공자를 시험해봤으면 합니다. 이긴 사람에게 제 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양봉이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다. 그것 참으로 묘책이시오. 단 제 조카는 부상을 입었으니 무공을 겨루는 것이라면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주셔야겠습니다. 구양봉은 좀 전에 곽정의 무공을 보고 무공으로는 승산이 없다 싶었는데 마침 구양극의 부상이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다. 황약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지요. 굳이 이 자리에서 무술을 겨루어 두 집안의 화목을 상하게 할 것은 없지요. 그러자 홍칠공은 화가 울컥 치밀었다. 무리민들이 시험을 보면서 무예를 겨루지 않으면 무엇을 겨룬단 말인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자를 데려다 사위를 삼으면 될 것 아닌가? 이것은 대놓고 구양극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닌가? 홍칠공은 한바탕 앙천대소하더니 눈을 부라리며 구양봉을 쏘아보았다. 우리는 모두 무리민이오. 무예를 겨루지 않으면 무엇을 겨룬단 말이오? 당신 조카가 다쳐서 겨룰 수 없다면 멀쩡한 당신이 겨루는 건 어떻소? 우리가 한번 시험을 치러봅시다. 구양봉이 미처 대답할 새도 없이 홍칠공은 이미 손을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갔다. 홍칠공의 정광석화와도 같은 공격을 구양봉은 날쌔게 몸을 날려 모두 피했다. 홍칠공과 구양봉은 각자 지팡이를 놔두고 맨손으로 무공을 겨루기 시작했다. 황약사는 탄성을 내지르며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무림 고수들이 근 20년간 얼마나 발전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생각이었다. 홍칠공과 구양봉은 엄연히 한 문파의 종주였다. 무공 역시 근 20년 새에 절정에 달해 있었다. 화산농검대회 이후 더욱 심혈을 기울여 수련한 결과 무공이 더욱 정교해진 것이다. 곽정은 옆에서 멀거니 두 사람의 공방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 황약사의 퉁소와 구양봉의 쟁대결은 형체가 없는 내공 싸움이었다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형체가 있는 초식 대결이었다.
곽정은 구음진경 경문의 내용과 비교해가며 두 고수의 대결을 유심히 살폈다. 눈 깜짝할 새에 두 사람은 이미 300여 초씩을 주고받았다. 홍칠공과 구양봉 모두 상대의 솜씨에 놀라 내심 경탄을 연발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황약사 역시 경탄을 금치 못했다. 구양극과 황용은 서로 다른 사람을 응원하며 자기 편이 빨리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무공이 워낙 정교해 그 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런 와중에 황용이 잠시 옆으로 눈을 돌리니 땅바닥에 웬 검은 그림자가 손발을 부지런히 놀리는 것이 보였는데 바로 곽정이었다. 곽정은 처음 보는 이상한 표정으로 마치 기뻐 날뛰는 광인처럼 손발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깜짝 놀란 황용이 조용히 곽정을 불러보았지만 곽정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주먹질과 발길질에 정신이 없었다. 곽정은 홍칠공과 구양봉의 무예를 따라하고 있었다. 어느덧 달빛이 점차 옅어지며 붉은 태양이 동쪽 하늘로 서서히 떠올랐다. 황용은 곽정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때 곽정은 구양봉의 장법을 따라하고 있었는데 이 장법은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내공의 힘을 숨기고 있었다. 황용이 막 곽정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그만 갑자기 뻗어나온 힘에 황용이 말려들고 말았다. 일순 어떤 힘이 몸을 밀어내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몸이 허공으로 붕 날아올랐다. 곽정은 손바닥을 내뻗고 나서야 아차하고 놀라며 몸을 날려 황용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황용은 허리를 비틀어 정자 지붕에 올라섰다. 그러자 곽정은 일단 땅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몸을 솟구쳐 왼손으로 정자 지붕의 처마를 붙잡고 반동을 이용해 지붕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지붕 위에 앉아 아래에서 벌어지는 대결을 지켜보았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의 대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구양봉이 땅바닥에 네발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 기를 모으고 있었다. 흡사 커다란 개구리가 뭔가를 덮치기 위해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 같았다. 입으로는 소가 우는 듯 이상한 소리를 간헐적으로 냈다. 황용은 그 모습이 우스워 곽정에게 물었다. 오빠, 저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곽정은 주백통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저건 한마공이라는 무공일 거야. 그 말에 황용이 손뼉을 치며 깔깔대고 웃어댔다. 정말 이름대로 두꺼비같이 생겼네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본 구양극은 질투심에 불탔다. 그는 오른손에 자신의 암기인 비연은사 3개를 움켜쥐고 살금살금 정자 뒤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상처의 아픔을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팔을 들어 올려 암기를 곽정의 등을 향해 날렸다. 그러나 눈치 빠른 황용이 황급히 몸을 일으켜 곽정을 등 뒤에서 감싸 안았다. 그러자 날아든 암기 3개가 그녀의 등에 명중했다. 그러나 연희갑을 입고 있는 황용은 조금 따끔했을 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황용은 떨어진 암기 3대를 주워 가만히 미소를 짓더니 갑자기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구양봉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그 순간 곽정이 안 된다고 고함을 치며 황용의 허리를 끌어안고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그와 동시에 황약사의 외침이 울렸다. 구양형 멈추시오. 곽정은 산이라도 뒤집어 엎을 듯한 엄청난 힘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황용을 옆에 내려놓고 힘을 모아 항룡시 8장 중 견룡제전으로 맞섰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구양봉의 한마공 위력에 뒤로 67걸음을 밀려난 곽정은 기혈이 요동치며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구양봉이 일으킨 엄청난 장력이 황용을 다치게 할까봐 간신히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숨을 몰아쉬며 구양봉의 공세를 막기 위한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때 홍칠공과 황약사가 함께 앞을 가로막았다. 구양봉의 한마공은 온몸에 기를 모으고 있다가 적이 공격해오면 그것을 더 큰 힘으로 되돌려주는 반격기였다. 구양봉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힘을 미처 거두지 못하다니 부끄럽습니다. 낭자 다치지 않았나? 황약사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딸의 손을 붙잡고 몸에 이상이 없는지 심호흡을 해보라고 했다. 황용은 놀라 얼굴이 창백해져 있다가 겨우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다고 했다. 황약사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 듯 딸을 나무랐다. 어른들께서 무공을 겨루는데 어찌 계집애가 끼어드는 것이냐? 구양 노선배님의 한마공은 보통 무공이 아니란 말이다. 사정을 봐주시지 않았다면 넌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다.
황약사의 말을 듣고 구양봉은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구양봉이 상대가 황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힘이 분출된 뒤였다. 그는 깜짝 놀라 이제 큰일이구나 싶었다. 황약사의 금지옥엽 같은 딸이 자신의 장력에 죽게 될 판이었다. 구양봉은 황약사의 외침을 듣고 황급히 힘을 거두어 보기는 했지만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었다. 이때 엄청난 장력이 자신의 공격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반동으로 힘을 거둘 수 있었다. 황용의 목숨을 구한 것이 곽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양봉은 홍칠공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늙은 거지가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어린 제자를 어찌 이 정도까지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